네, 전국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신민숙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군무원 9급 시험지가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해설 강의와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제 어떤 문항수가 나왔는지 총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위에 있는 거는 올해 저희가 영역별 출제 문항수를 이렇게 한번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2019년도 군무원 영역별 출제 문항수는 저희 해커스 공무원 기출문제집, 보건문제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여러분 저희는 25문제입니다. 25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14개, 그다음에 15개 이렇게 나왔죠. 네, 단연코 어법이 많습니다. 문법과 어문하고 관련된 것이 거의 뭐 25문제에서 한 15개 정도니까 뭐 한 3분의 2 정도. 그죠? 아주 많은 비중을 3분의 2는 좀 안 되지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 2019년도에는 문학이 5문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학 1문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학도 진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비유법, 그러니까 표현기법하고 관련된 거를 제가 문학에다 집어넣은 건데 문학 작품으로는 여러분 무슨 표현 기법 같은 이론 부분 말고요. 작품으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작품으로는. 그러니까 요번에 문학은 정말 이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상대적으로 정말 이런 문항수가 없었는데요. 문항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작품 위주로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비문학 보겠습니다. 비문학이 작년에 3문제, 이번에는 7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찰 혹은 우리 소방공무원 모든 시험이 지금은 비문학이 비문학의 출제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비문학의 지문 많이 늘어났고 비문학 독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출제 비율은 높지만 여러분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난이도 높지 않았으니까 짧고 너무 길진 않고 여러분 어느 정도 좀 뭐 짧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 지문에 지문들 좀 그리고 쉬운 지문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있는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자 어휘요. 여러분 한자 어휘 같은 경우에 여러분 2문제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자어도 하나 나왔고요. 한자성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담 관련된 거 이쪽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자어와 한자성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법이 14문제예요. 근데 제가 좀 나눠봤어요. 문법과 어문으로 나눠봤는데 왜냐하면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어문 위주로 여태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도 있고 어문도 있거든요. 뭐 이쪽에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로마자, 외래어, 그다음 표준 언어 예절 이런 쪽인데 여러분 어문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쪽이 문법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아주 조금밖에 출제가 안 돼가지고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6문제고요. 그다음에 8문제예요. 그죠? 많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문법 여기 보시면 발음도 나왔고요. 단일어 복합어도 나왔고요. 품사 구분도 나왔고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단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도 중요하게 문법 부분 어문뿐만 아니라 문법 부분도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번에 좀 많이 바뀌는 형식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문 부분은 로만자나 띄어쓰기,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이런 거 여러 번 여태까지 나왔던 것처럼 다시 출제가 됐고요. 근데 뭐를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냐면 국어 순화와 언어 예절, 올바른 문장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표시를 했냐면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는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군무원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 지엽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좀 표시를 했고요. 요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검찰직이나 국회직이나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지 않는 요런 국어수나 언어 예절, 그쵸? 올바른 문장 이쪽이 많이 출제가 되고 이쪽에서 군법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엽적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있다. 여기를 조금 더 우리가 부각해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아래부터 보시면 문학은요, 표현기법.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법하고 관련된 게 여기서 나왔어요. 문학 작품으로는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작품들은 공부해야 된다. 비문학이요. 독해 나왔고요.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단어. 그다음에 논증의 오류. 이 25번이었는데 여러분 논증의 오류 상당히 어렸어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유형의 그런 오류와는 살짝 좀 다른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25번에 우리가 이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성어 속담입니다. 이쪽도 꼭 외우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게 군무원 시험이구나 볼 수 있고요. 문학은 올해는 그렇지 않았지만 주요 작품은 공부해야 된다. 비문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은 한꺼번에 성적이 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독해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 이쪽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과 한자성어 속담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도 많이 중요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엽적 문제 살짝 말씀드릴게요. 3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 순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외래어 같이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말로 쓰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 국어 순화랑 관련된 거의 안 나와요. 이 공무원 쪽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더군다나 얘는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필, 뭐 양형 이건 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팝업창이라고 하는 거 알림창 뭐 이런 거 글쎄 이것도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이거 답은요 몇 번이었냐면 여러분 2번이에요. 스크린도어가 차단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답을 써놓은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부르자 해가지고 권하는 국어 순화를 하자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발표가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문이 돼야 돼서 정확한 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1번은요. 핸드레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금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전 등재가 미확정이에요. 규범 미확정으로 나왔는데 이게 등재되지도 않은 단어 갖고 와서 안전손잡이 이렇게 내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답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게 나왔지만 이 1번은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요? 핸드레일, 스크린도어, 프로필, 그 다음 팝업창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국어 순화 같은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시험, 다른 직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걸 지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좀 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2번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예절이요. 언어의 예절을 이 정도까지 내는 경우도 공무원에서 많지 않아요. 뭐 나온다고 한다면 가끔 아주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좀 난이도 있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아침 살펴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알맞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맞은 건 여러분 여기는 2번. 그래서 여러분 살펴가십시오. 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왜? 1번은 요거 좋은 아침이 굿모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건강하다라는 게 여러분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예요. 그런데 형용사에는 뭘 사용하지 않는다? 청유문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십시오라고 하는 청유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예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 써야 돼요. 다음 여기요. 얘가 제일 문제였어요. 관공서에 들어갈 때 손님이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너무 당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인사부터 하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부터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틀린다죠. 너무 여러분 진짜 너무 사소한 것 같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2011년도 표준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게 발표된 적 있습니다. 그때 요만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공무원에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우리 문항 출제수 확인하시고요. 공부 방법 말씀드렸고요. 지역적인 문제까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 앞으로 더 준비하실 분들 있으시다고 한다면 많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총평 및 앞으로 공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